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관련돼서 어머니 아버님들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 혹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보신 적 있나요?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대학의 공식 발표집이 있습니다. 입시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논술 전형과 제시문 기반 면접 전형의 기출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논술은 전문 강사진의 수업이 필요한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꽤 PDF 파일로 제공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그거 보고 연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읽다 보시면은 차라리 유튜브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읽기도 되게 지루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의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내용이 되게. 그래서 요 소개만 드리는데 요게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경희대 사회가 언어 논술 70점, 수리 논술 30점이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1, 2, 3번 문항까지 수리 논술까지 다 풀게 하고 언어 논술 풀이 후에 수리 논술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수리 논술 하니까 꽤 어려워 보일 것 같잖아요. 계산 과정이 보면 기초적인 수학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대치의 입시 관련돼서 그 본부장께서 논술 전형에서 수리 논술 말씀하실 때 언급을 하겠지만 수리 논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볼게요. 주제를 고른 거 아닙니다. 뭐 시민 참여니 뭐 정치 참여니 고른 건 아니고 그냥 우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경희대 문제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제시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 따라서 사자를 평가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점 기준에 보면요. 만점은 논제당 100점이고 기본 점수 30점, 기본 점수 100에서 9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원고지 사용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채점 기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평가에 들어갈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세부 요소에 대한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 경희대 사회계열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은 정형화된 답안의 형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할 때 오늘 쓸 주제가 자유와 평등이야. 그럼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너의 생각 써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대학별로 정형화된 유형에 따라서 정형화된 답안의 구조를 갖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요. 1년에 정형화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할 때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력을 평가하는 거 맞긴 한데 아이들이 어떤 독서를 많이 해서 그걸 배경으로 쓰는 글이 전혀 아닌 겁니다. 주어진 제시민 논리의 활용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한 거고 그 논술 출제의 원리라든지 채점 기준이라는 것들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님들 관심 있으시면 꼭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 합격 답안 비밀 구조라고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저를 했습니다. 저하고 그 분당 미탐의 원장이신 강상식 선생하고 같이 교재를 집필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내용 보시면 논제 분석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요. 유형별 해결법에서 논제 분석하고 제시문 분석하고 답안 구성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답안 작성 실제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유형별로 써야 되는지를 학습한 다음에 실제 제가 이제 기출 문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한테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였으니까 제가 가르쳤던 유형별 해결법에 따라서 연습 문제를 쓰게 합니다. 물론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수업에 교재 외에 부자료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판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판서를 하면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을 제대로 정확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줘요. 그럼 아이들이, 저도 물론 이걸 판사하겠지만 아이들이 제가 제시한 워크북 앤 프린트에 이걸 옮겨 쓰는 겁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했죠. 네, 2개 대학 합격했습니다. 이대하고 숙대 합격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 준비 기간은 솔직히 길진 않았어요. 한 5월부터 했는데 놀랄 만큼 밀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수능 바로 보기 전 또한 11월 달에 한 보름 정도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수능 보기 한 2, 3일 전까지 그래서 계속 요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자료를 배부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꼼꼼한 필기가 있는 학생들, 이렇게 열심히 한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요것도 그 학생이 되게 놀랬어요. 합격한 다음에 너는 그 생각보다는 선생님 봤을 때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왜 합격했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공부한 자료 다 가져라 했더니 제가 수업할 때 배포한 프린트물 교재를 가져왔는데 아깝게 제가 교재를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프린트마다 이렇게 수업도 이렇게 다 필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집중했다는 얘기죠. 제 수업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프린트에 양념 있긴 한데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서 간단 말씀드릴게요. 유형별 해결법은 3단계로 보통 접근합니다. 논제 문서, 제시 문서, 답안 작성. 그래서 이 단계로 수업을 하고요. 제 교재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면 아이들 논술 공부합니다.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1학년 때 보통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논술을 가르쳐요. 이유가 뭘까요? 리포트를 못 써요. 리포트를 못 씁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리포트 쓰는 법을 선행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고대 합격했던 학생이 스승이 날 때 놀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그 학생은 건대까지 떨어지고 유일하게 고대를 붙은 애입니다. 고대부터 건대 썼는데 고대만 붙었어요. 스리 논술 잘 봐서 그런 건데 그 학생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동기들은 리포트 쓸 때 밤새는데 자기는 대학 들어가서 좋았던 게 뭐냐면 리포트 쓰는데 2시간이면 쓸 걸 아이들은 밤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합격한 것도 좋지만 자기가 원했던 고대를 갔으니까 좋은 거지만 학교 생활 때 너무 편했다. 리포트 쓰는 것도 너무 편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10개 대학, 상위 10개 대학의 논술 교재 내용들을 다 갈무리하 정리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학에 가르치는 논술 교재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내용들은 이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수업 진행은 일단 유형별 해결법 강의하고요. 1교시 때. 그리고 2, 3교시 때는 쓰기와 첨삭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항상 리라이팅을 시킵니다. 보통 합격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팀장으로 있는 학원에서 다시 쓰기를 안 했던 해가 있어요. 그 해 합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를 과제를 부여하는 걸 의무화하고 그걸 시행했더니 아직 합격률이 대폭이란 그렇지만 한 유의미한 수치 한 20%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게 왜일까요? 한 번 쓴 다음에 첨삭한 것을 잊지 못합니다. 한 번 쓴 거를 첨삭받고 다시 써라고 했을 때 수정해야 될 사항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영해 쓰니까 아이들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시 쓰기를 통해서 그날 배웠던 유형에 대한 해결법을 항상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그렇습니다.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 두 가지를 이제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거고요. 제가 약술용 논술도 지금 작년부터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이들 문해력이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약술용 논술을 쓰는 애 중에 일반 논술이라고 제가 할게요. 단문과 중문, 장문 쓰는 대학들 확실히 달라요. 논술 전용을 준비했던 아이들은 맥락적 이해라 같은 걸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적 사고력에서 머물지 않고 이른바 이제 맥락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까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약술형이 뭐 너무 쉽거든요. 저 약술형 수업에 충격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이 너무나 심각하구나. 이런 거죠. 제가 요즘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맥락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수업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력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업할 때 항상 사고력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이들 성적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 한 다음에 성적표를 통해 성적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 관리한 내용은 나중에 수시 지원할 때 활용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여름 때 어느 대학 유형을 잘 쓰는가 다 체크를 해요. 너는 외대형이구나. 너는 중앙대형이구나. 요걸 다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건 총평인데요. 총평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줍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온라인 성적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입시 전문가들이죠. 논술 선생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카이 면접부터 해서 약술형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입시에서는 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첨삭 시간에 아니면 또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 일정들이 진행됩니다. 제 수업은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일 날 하루 정도 4시간 정도 논술 수업하는 거 합격의 그 기쁨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